부력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보면은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에서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에요. 보통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면 물놀이가 섰을 때 고무 튜브나 아니면은 뭐예요, 라이프 자켓 같은 거 입으면 물에 뜨잖아요. 왜? 그냥 맨몸은 안 뜨지만 이거는 부력을 크게 만들어서 물 위에 뜨게, 또는 연이나 비행기가 공기 중에서 뜨게, 예,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뜨게 해주는 힘이 바로 부력이에요. 부력. 그러니까 부력은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즉 중력의 반대 방향인, 예,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적용해주는 힘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부력이라고 하는 힘에 해당이 돼요. 액체 상태든 기체 상태든 다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 지구 중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주게 되고, 크기는, 자, 요게 좀,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에, 이건 액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체에서의 부력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가서나, 예,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물리라는 걸 선택을 해야 배우게 되는 부분이고, 액체가 물에 잠기기 전, 후의 무게의 차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우리 몸이 가볍다라고 느끼는 건 바로 우리 몸을 떠오르게 하려고 하는 부력 때문에, 물 안에서는 점프를 하면은 공기 중에서 우리가 물이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점프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뭐 때문에 그래요? 부력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기 전과 후의 무게의 차이가 바로 부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부력은 물 밖에서의 무게에, 그 다음에 물속에서 물체의 무게의 차이예요. 이 차이만큼이 결국에는 부력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면은 여기서 공기 중에서 그냥 추의 무게를 쟀더니만 몇 뉴턴이 나왔어요? 10뉴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추를 물에 잠기게 하고서 무게를 재봤더니만 몇 뉴턴이 나와요? 8뉴턴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의 무게가 10뉴턴이라는 거는 결국엔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란 소리예요? 10뉴턴이라는 소리고, 여기서 8뉴턴이 된 거는 물속에서 이 추를 떠오르게 하려고 하는 부력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2뉴턴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결국에. 그죠? 그러니까 부력이 크면 클수록 더 가볍게 느껴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모양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물질, 모양은 같은데 구성하는 물질이 달라요. 이 세 가지에 작용하는 부력을 보면, 일단 부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얼마나 잠겨 있냐예요. 즉, 이 잠겨 있는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이 정확하게는 부력입니다. 즉, 부력은 잠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예, 액체의 무게가 결국에는, 여기서는 물이겠죠. 얘가 부력이에요. 자, 그럼 물에 잠긴 부분이 다하고 나하고는 서로 어떻게 돼요? 같죠. 그리고 가는 반만 잠겼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잠긴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잠긴 부분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큰 거니까, 일단 잠긴 부분의 부피는 나하고 다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같죠. 가가 제일 적으니까 나하고 다가 부력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어떻게 됐어요? 떠 있죠. 그쵸? 그리고 나는 중간에 멈춰져 있죠. 그리고 다는 가라앉아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에 해당하는 액체의 무게, 물의 무게만큼이 부력이니까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요. 일단 가하고 나는 떠 있잖아요. 떠 있죠. 그렇죠? 떠 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물체의 무게랑 부력이랑 뭐예요? 평형이에요. 예. 떠 있으면은 평형입니다. 빙산도 빙산의 무게랑
빙산을 떠받치고 있는 바닷물의 부력이랑 평형이니까 빙산이 정지해서 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한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떠 있어도 물체의 무게하고 부력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바닥에 가라앉았으니까 부력보다 뭐가 더 큰 거다? 물체의 무게, 즉 중력이 더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물체의 무게, 중력하고 부력이 같은 거, 얘도 중력하고 뭐예요? 부력의 크기가 같은 거, 얘는 중력이 더 큰 거,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부력보다 가라앉게 되는 거죠. 부력하고 같으면 여기 써도 같은 거고 더 깊이 써도 가라앉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라앉아 버리면 일단 뭐가 더 크다? 중력, 물체의 무게가 부력보다는 어떻다? 더 크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열기구가 위로 뜰 수 있는 것도 이 열기구의 무게보다 열기구가 갖고 있는 뭐가 더 크기 때문에 부력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하늘로 뜰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배가 뜰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얘가 지금 평형 상태에 있잖아요. 결국에는 배의 무게하고, 그러니까 배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부력하고 어떻게 돼요? 크기가 같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력이 부력보다 크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을 이용을 하는 얘는 결국에는 뜨게 만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 속에서는 구명조끼나 구명환이 뭐냐면 튜브예요. 그 다음에 튜브를 사용을 하면 물에 쉽게 뜬다. 왜? 부력이 커지니까. 무거운 배가 부력을 이용해서 물 위에 뜨죠.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무겁지만 몇백 톤, 몇천 톤 나가는 배도 어떻게 돼요? 바닷물 위에, 물 위에 뜰 수 있는 건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부력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잠수함은 부력하고 중력을 이용해서 뜨고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가라앉으려면은 잠수함 안에 보면 물을 담을 수 있는 물 탱크가 있어요. 거기다가 열어서 물을 담아요. 그럼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만약에 잠수함이 떠오르려고 하면 안에 들어있던 물을 밖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안에를 빈 공간으로 만들어서 잠수함이 위로 뜨게 되는 거예요.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은 열기구 안에 뜨거운 공기로 차면, 여러분들 뜨거운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하고요,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같은 부피였었을 때 더 가벼워요. 차가운 공기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이제 밀도라는 개념은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헬륨을 채운 비행선이, 헬륨 풍선도 마찬가지로 위에 뜨는 이유는 헬륨이 공기보다 더 가볍습니다. 같은 부피였었을 때 풍선이나 풍등에 부력이 작용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풍등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보다, 풍등은 불을 붙이잖아요. 열기구하고 같은 원리예요. 뜨거워진 공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부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위로 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0N인 물체를 20N으로 끌어당겼더니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움직였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정지니까 합력이 0이란 소리고, 이때 작용한 마찰력의 방향은 힘을 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마찰력의 방향은 힘을 준 방향의 반대 방향 A. 마찰력의 크기는 합력이 0이죠. 정지면 선생님이 합력이 무조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N만큼이 작용을 해줘야 되겠죠.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8번은 마찰력은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의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고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기 때문에 저 둘 중에 무거운 거는 B가 더 크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더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에 설명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는 걸을 때. 걸을 때. 그 다음에는 바이올린도 마찰 때문에 서로 거칠거칠 마찰이 생겨야 소리가 나는 거죠. 미끄러지면 소리가 안 나겠죠. 활로 어떻게 줄을 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는 것도 실밥을 손으로 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수를 공 던질 때 보면은 로진이라고 해서 송진가루를 손에 묻혀요. 그러니까 더 공하고의 마찰력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크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보면은 배트에 막 뭐 바르잖아요. 이게 파인이라고 해서 그것도 송진이에요. 그래서 그 송진을 발라서 끈적끈적하게 해서 야구 배트와 손과의 마찰력을 크게 해서 딱 붙어서 야구 배트가 잘 어떻게 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손에서 꽉 잡고 있으려고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고, 미끄럼틀을 탄다거나 스케이트나 스키를 탄다거나 창문을 여닫는 경우에는 마찰력을 작게 해야 힘이 덜 들게 되겠죠. 그다음 10번. 오른쪽 그림은 나무도막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A는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뭐예요? 위로 작용하는 부력의 방향. B는 중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얘가 정지 상태니까 A와 B의 크기는 서로 같죠. 무조건 정지에 있으면 평형값이에요.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오른쪽 그림은 수조에 같은 부피의 쇠구슬을 실에 매달아 넣었대요. 그럼 부력은 잠긴 부분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크니까 잠긴 부분이 A하고 B는 같고 B가 C보다는 크고 C가 D보다는 크니까 부력의 크기도 A, B 같고 그 다음에 C, D 순서가 될 거예요. 부력을 이용한 경우는 뜨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고무보트, 열기구, 그 다음에는 잠수함, 네, 이런 것들이 부력을 이용한 예다. 그럼 나머지 보면 농구공, 탄성력을 이용을 한 거죠. 잘 튀기도록. 다이빙 때도 탄성력. 플랫폼 말고 스프링보드,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는 마찰력을 이용을 한 겁니다. 마찰력을 크게 해서 잘 멈추고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저 타이어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탐구 A 용철의 탄성력 측정하는 실험. 자, 용철의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가 길면 길수록 탄성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1번은 OXX예요. 용철에 당기는 힘의 크기를 2배로 증가시키면 용철이 늘어나는 길이도 똑같이 2배가 돼요. 정확하게 작용해준 힘의 크기랑 늘어난 길이랑은 변형된 길이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은 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예요. 정비례. 네. 이 용철로 같은 실험을 한다면 용철을 100cm까지 늘렸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왼쪽에서 보면은 50N을 늘렸었을 50cm를 늘렸었을 때가 얼마예요? 5cm가 늘렸었을 때 5cm를 늘렸었을 때가 0.36N에 해당이 되니까 만약에 100cm가 돼버리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cm가 돼버리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20배가 되는 거죠. 100cm가 돼버리면 20배가 돼버리면 힘의 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20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6이 아니라 7.2N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용철을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용철이 2cm가 늘어났대요. 자, 그러면 10N당 얼마 늘어났어요? 2cm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풀면 되죠. 만약에 10cm 늘어났으면 몇 배 된 겁니까? 5배가 된 거죠. 그러면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몇 배? 5배가 되는 거니까 50N만큼을 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용철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용철이 늘어나는 길이는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비례 관계다.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늘어난 길이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용철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1N, 2N, 3N으로 점점 증가시켜 봤더니 늘어난 길이도 3cm, 6cm, 9cm로 점점 늘어났어요. 자, 따라서 틀린 거는 뭡니까? 3번이에요. 이게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는 용철의 전체 길이가 아니라 늘어난 길이에요. 늘어난 길이 또는 압축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압축된 길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길이가 아니에요. 원래 용철의 길이가 자체가 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비교를 해줘야지 전체 길이를 비교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떤 용철에 매단 추의 개수에 따른 용철 길이를 봤더니 한 개에 4,
2개에 8, 3개에 12, 4개에 16. 한 개당 4cm씩 늘어났어요. 그러면 20cm가 늘어났으면은 결국엔 한 개당 4cm니까 몇 개? 네, 5개를 달았다. 근데 한 개의 무게가 얼마예요? 5N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5N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은 용철에 매단 추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을 했어요. 한 개당 2cm 늘어났죠. 2개니까 4cm 늘어났고, 만약에, 그러니까 한 개가 얼마래요? 2N이래요. 그러니까 2N당 얼마 늘어난 거예요? 2cm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얘를 7N을 매달게 되면은 얼마가 늘어나겠는가를 물어봤는데,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14는 이 x가 되니까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7cm가 되겠네요. 그죠? 7cm. 이렇게 풀어주던가, 아니면은 몇 배 됐어요? 힘의 크기가 3.5배가 됐으니까 늘어나는 길이도 비례해서 3.5배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7cm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 B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실험이에요. 자, 탐구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을 빼고는 다 맞는데 4번이 왜 틀렸냐? 추를 힘 센서의 분리에 물속에 넣었을 때 추가 가라앉으면 추에는 부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라앉았다는 소리는 뭐가 뭐보다 컸다라는 소리예요? 중력이 부력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소리지, 부력이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2번은 그림 가부터 다와 같이 무게가 1N인 추 2개를 힘 센서에 매달아서 물에 담긴 추의 개수를 달리하면서 추의 무게를 측정을 했어요. 여기서는 아예 잠긴 게 없고, 여기서는 한 개 잠겼고, 여기서는 2개 잠겼어요. 당연히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값이 크니까 순서대로 다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뭐가 틀렸냐면은 5번이 틀렸어요. 즉, 바에서 측정값이 1.2N이래요. 자, 추 무게 2개가 1.2N이 나왔는데, 추 한 개 무게가 얼마냐면, 추 한 개가 2N인데, 일단 2개니까 얼마가 됐어요? 그러면은 4N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무게가, 아니구나. 1N이구나. 자, 다시. 추 한 개가 1N인데, 2개를 매달면 원래 무게가 2N인데, 여기서 무게가 측정값이 얼마 나왔어요? 1.2N이 나왔다. 그러니까 2개 무게에서 뭐가 빠진 게, 부력을 빼준 게 얼마다? 1.2N이다. 그러니까 추 2개에 작용하는 부력이 얼마예요? 0.8이죠. 한 개가 0.4였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그림과 같이 질량과 부피가 같은 추 A, B를 나무 막대에 균형을 이루도록 매달았대요. B 쪽의 컵에 물을 부어 B가 물에 잠기도록 하면은 A는 순수하게 뭐만 있지만 추만 있죠. 추.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거는 추에 작용하는 추의 무게만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넣어버리면 뭐에서 추의 무게에서 뭐가 빠져요? 부력이 빠지니까 당연히 A 쪽이 더 무겁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B의 부력이 작용해서 무게가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은 그림 가는 무게가 2N인 추를 힘 센서에 매달아 물속에 넣은 모습을, 그림 나는 같은 추를 플라스틱 컵에 넣고 줄로 힘 센서에 매달아 물속에 넣은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그냥 물에 넣고 플라스틱 컵에 넣고 줄로 힘 센서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컵만큼의 뭐가 생긴 겁니까? 이제 부력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보는 건데, 보면은 여기서 잠긴 거는 요만큼의 뭐예요? 추만큼의 부피가 잠겼고, 여기서는 이 컵만큼의 뭐가 잠겼어요?
부피가 잠기게 됐다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냐면, 예, 이거예요. 물에 잠긴 부피가 나가 더 크기 때문에 부력의 크기도 어떻게 된다? 나에서 더 커요. 그러니까 부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액체,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는 요 추의 부피만큼이지만 얘는 컵의 부피만큼이니까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분의 부피가 더 큰 나에서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이 가득 담긴 수조에 무게가 6N인 추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었더니만, 자, 여기서 추를 넣었더니 꽉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그 유레카 하면서 목욕탕에서 빨개 벗고 뛰어나왔던 게 이 부력의 원리를 알아낸 건데, 여기서 6N의 추를 완전히 담기도록 넣었더니만 흘러넘친 물의 무게가 2N이다. 즉, 이 추의 부피가 차지하고 있는 무게가 부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넘친 물의 무게가 2N이니까 이 추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 즉 부력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2N이 된다. 따라서 추가 받은 부력은 2죠. 그러니까 이 액체가, 그러니까 물 안에, 보통 물에다 실험을 하니까 물에 넣었을 때 그 물에 잠긴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의 물의 무게가 부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꽉 채우는 물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어떻게 돼? 이 물체가 만약에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라고 치면 물이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 흘러 넘친 물의 양이 이 물체의 부피고 그 물의 무게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몇 번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잠깐 같이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마찰력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면은 나무판의 한쪽 면에 사포와 비닐을 각각 붙인 뒤 동일한 나무 도막을 힘 센서로 천천히 끌어당기고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힘의 크기를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접촉면의 거칠기에 비례를 하니까 사포가 가장 크게 되겠죠. 마찰력의 크기는. 자,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은 재질이 다른 두 종류의 판 위에 하나는 나무 도막을, 하나는 어디에다 올려놨니? 이게 그냥 나무판 같은 데다 올려놨고 하나는 여기다가 사포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만 얘를 이렇게 점점 들어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 경사면이 이렇게 경사 각도가 크면 클수록 이 밑으로 받는 중력이 커져요. 즉 경사면에서는 여기 요 경사 각도가 클수록 미끄러져 내려가려면 힘이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물체니까 각도가 커지면 이제 더 커지는데, 즉 얘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작용하는 힘을 받더니만 사포가 더 컸대요. 그 이유는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야 마찰력이 크니까 어떻게 됐다는 소리입니까? 쓱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줘야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경사면의 각도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따라서 가와 나중에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는 바로 나에 해당이 될 거고,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보기의 단어를 포함해서 서술을 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즉 접촉면이 거칠수록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는 빗면의 기울기가 더 크므로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더 크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빗면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내신 쑥쑥부터 답 한번 맞춰봅시다. 자, 여러분들 풀어보고 답 같이 맞춰보고 선생님은 서술형하고 주관식 문항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1번은 4, 2번에 2, 그 다음에 3번은 1, 4번에 5, 5번에 4, 6번은 3, 7번에 5, 8번에 4, 9번은 4, 5, 10번에 2, 11에 5, 12에 3, 13에 1, 14는 2, 15도 2, 그 다음에 16에 3, 17에 5, 18에 1, 19에 1, 그 다음에 20번에 4, 21에 3, 22는 5, 자, 그 다음에 23, 서술형 문제 한번 봅시다. 지구에서 질량이 6kg의 물체가 있대요. 자, 지구에서 질량이 6kg인데 이 물체의 무게를 지구와 달에서 측정을 하면 각각 몇 뉴턴인가? 자, 일단은 질량을 무게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6 곱하기 9.8을 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구해주면은 58.8 뉴턴이고, 달로 가버리면 이 중력 가속도 상수가 6분의 1로 줄죠. 그러니까 6 곱하기 9.8 곱하기 6분의 1이 되니까 9.8 뉴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용수철 저울을 잡아당겨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을 했더니만 힘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용철 저울의 늘어난 길이도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1cm 늘리는데 얼마 들었어요? 3뉴턴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용철을 잡아당겼을 때 늘어난 길이가 5cm가 되려면 결국에는 1cm 늘어나는데 3뉴턴이 필요했으니까 5cm 늘어날 때는 3을 곱해주면 얼마? 15뉴턴만큼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5번은 크기와 재질이 같은 나무도막을 나무판과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힘을 가해서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힘 센서에 나타난 측정값을 확인을 했대요. 그러면 유리판보다는 나무판이 더 거칠죠. 유리판이 매끈매끈하니까. 자, 그러면 가부터 라에서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뭐로 나타내래요? 등호 또는 부호로 작용을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중요라고 써있네. 자, 일단은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물체의 무게하고, 두 번째로는 접촉면의 거칠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혼돈하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렇게 가로로 높인 거고 얘는 세로로 높였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닿는 면적이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접촉 면적이 더 넓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라면 접촉면이 넓던 좁던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하고 라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마찰력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대신에 얘는 지금 유리판이니까 더 매끈매끈하니까 거칠기가 더 적겠죠. 그러니까 얘가 세 개 중에 가장 작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몇 개예요? 나무도막이 2개니까 같은 조건에서 가장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가장
마찰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무게에 비례 거칠수록 커지고 내 접촉하는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마찰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단은 뭐예요? 물체의 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접촉면의 거칠기. 이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은 바로 뭐냐면은 접촉 면적이에요. 면적. 이거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그린 가는 빈 화물선을, 나는 짐을 가득 실은 화물선을 나타냈대요. 가가 나보다 무거운데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까닭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잠긴 부분의 부피만큼 뭘 받아요? 부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가 더 무겁지만 잠긴 부분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 더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나가 잠긴 부분의 부피가 더 커서 뭘 받는다? 더 큰 중력을 받는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준 높은 문제로 실력 탄탄.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천체에서 중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냈대요. 예, 지구가 1이면 달은 6분의 1, 화성은 3분의 1, 목성은 2.5예요. 크죠? 지구에서 질량이 6kg의 물체를 다른 천체에서 측정할 때 질량은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질량이 1kg의 물체의 무게를 10으로 줬어요. 10. 그러니까 9.8을 곱한 값이 아니라 그냥 10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여기 질량은 변하지가 않고 무게만 각각 중력의 크기의 상대값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6kg짜리가 결국에는 얼마가 돼야 돼요? 60N에 해당이 되겠죠. 왜? 1kg당 10N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화성이 중력이 3분의 1이니까 작용하는 중력값이 3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N. 네, 이렇게 작용해야지 맞을 거예요. 질량은 다 몇 킬로그램? 그냥 6kg입니다. 어디서 재든.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은 서로 다른 용수철 A, B에 줄을 매달아 늘어난 길이를 측정을 했더니만 같은 무게라도 누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같은 무게라도 A가 더 많이 늘어나고 B가 덜 늘어나요. 그러니까 늘어나게 하는데 B가 더 많은 힘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늘어난 길이가 같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A는 이만큼 주는 거고 B는 이만큼 주는 거니까 B가 더 어떻게 돼요? 탄성력의 크기가 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길이를 늘어나게 하는데 힘이 크면 클수록 더 탄성에 대한 정도가 센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과학 용어로 저게 탄성계수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웁시다. 자, 그림과 같이 크기와 재질이 같은 물체 A부터 D를 같은 바닥에 놓고 끌어당기면서 움직이는 순간에 마찰력의 크기를 측정을 했는데 이 세 개는 접촉 면적하고는 마찰력이 관계가 없다. 어차피 얘는 두 개이기 때문에 논외로 D가 제일 크지만 이 A하고 B하고 C는 무게가 같으면 접촉 면적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2N의 힘으로 C하고 D를 끌었더니 둘 다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체가 안 움직이면 이때 작용한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예요? 물체와 힘을 준 방향의 반대 방향. 그리고 안 움직였으니까 합력이 0이죠. 무조건 작용한 힘의 크기와 크기가 같아요. 이 문제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무겁다고 해서 어차피 안 움직이면 무겁던 가볍던 간에 안 움직이면 합력은 0이에요. 무게가 더 무겁더라도 얘한테 5N 주고 5N 줬는데 둘 다 안 움직였어. 그러면은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예요?
중구하고 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무조건 반대예요. 안 움직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찰이 크고 작고가 그냥 가해준 힘의 크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부피는 같고 무게가 다른 물체 A와 B를 중간에 넣었을 때 A는 떠 있대요.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가 같은 거예요? 무게하고 부력하고 같은 거고, 얘는 가라앉는 걸로 봐서는 뭐가 뭐보다 큰 겁니까? 무게가 부력보다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무게, 즉 중력이 더 큰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옳은 것은 뭡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그죠? 어차피 둘은 부피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부피가 같으니까 잠긴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도 같을 거고, 따라서 부력의 크기는 같을 텐데, 얘는 지금 무게가 부력보다 더 크니까 아래로 가라앉은 거고, 얘는 같으니까 떠 있는 거예요. 네. 5번은 잠수함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잠수함의 공기조절 탱크에는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수하려면 물을 많이 들어오고, 떠오르려면 들어왔던 물을 밖으로 뺀단 말이에요. 잠수함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한 방법은 여기에는 공기조절 탱크에서 공기를 빼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네. 즉, 이 공기조절 탱크에 물을 더 넣어. 뭘 줄여요? 더 넣어서 어차피 중력에 그러니까 물이 더 들어오면 잠수함이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게 어차피 잠수함 자체가 갖고 있는 부피는 어떻게 돼요? 같으니까 부력은 일정하다고 봐야 되는데, 물을 더 넣어 중력에 잠수함에 작용하는 중력을 늘려준다. 그러니까 뭐보다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부력보다 더 크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력은 잠수함 크기가 잠긴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부력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보고, 잠수함 안으로 물이 더 들어오면 들어온 바닷물의 양만큼 어떻게 된다? 무게가 더 늘어나서 중력의 크기가 더 커지니까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